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4월 16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09.63포인트 2.18%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 중동의 갈등 고조, 환율 급등 등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2748억을 순매도, 기관은 2949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32.81포인트 2.30%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1566억을 순매도, 기관은 102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6%를 넘어서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미국의 이 견조한 경제 지표로 인한 달러 강세와 연일 상승하고 있는 국채금리는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이 중동 긴장과 금리 부담을 악재로 반영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장중 온달러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온달러 환율은 1,394.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 급락의 본질은 온달러 환율의 오버슈팅 영향이 큰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앞으로 환율의 방향에 따라 증시 불안이 진정 혹은 반등의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4.50원 0.7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예고 등 이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지속과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후퇴시키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하회해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는 당분간 지속되고, 이 국내 기업의 배당 이 역성분까지 더해지며 환율은 1,400원대에서 고점 탐색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현대모비스가 4단계 자율주행 실증차 운행 소식이 나오면서 나닉스가 상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이콘, 모트렉스, 코리아 FT 등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 협력사와 함께 개발 중인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를 이달부터 시험 운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천 송도와 영종도에서 운행해서 여기서 이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인천경제자유구청,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밝혔는데요. 이번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20여 곳의 스타트업과 협력사, 연구기관, 주요 대학과 공동으로 참여하며, 이번 협약으로 자율주행 실증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송도와 영종도 일대 약 60km 구간을 운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차량용 SW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양산 수준의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실증차에는 차량 제어를 담당하는 반도체인 이 MCU 수십 개를 대체할 수 있는 이 고성능 프로세서를 탑재할 예정이고, 또한 오픈소스 기반의 SW 설계 역량과 전력 최적화 기술도 중점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산주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오후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구조 속에 대성하이텍, 스페코, 빅텍, 한컴 라이프케어, 휴니드 등 방산주 관련 종목들의 오늘 급등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도 중동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방식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이 전시 내각에서
다수의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선택지는 모두 영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의 보복 공습에 맞대응을 검토하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보복 수위에 따라 중동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미국과 다른 동맹국은 물론 중동의 주변국들까지 물밑 외교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이르면 15일, 현지 시간 15일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감원 소식과 테슬라가 5.59%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 등이 주가 약세 등을 보이면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리튬 관련 종목들이 에코프로미티, 에코프로비엠, 금양, 포스코 퓨처엠, DIT, LG화학, 한농화성, 첨보 등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속에 예상보다 강한 소매 판매 등의 국제금리가 급등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 테슬라가 5.59, 리비안이 8%, 루시드도 2.41%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 테슬라가 비용 절감을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당행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조직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여러 공장을 확장하고 급속히 성장해 오면서 특정 영역들에서 역할과 직무가 중복됐다면서 인력 감축에 대해 내가 이보다 더 싫어하는 일은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테슬라가 전체 직원 수가 14만 473명으로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이번에 해고되는 인원이 14,0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인터넷, IT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JMB, DI, 테크윙, 레이저셀, TSE,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 삼성 SDI,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IT 대표주, 그다음 플레이위드, 액션스퀘어, 컴투스홀딩스, 게임 관련주, 그리고 뉴, 네모네인, 큐브엔터, JYP엔터 등 이 엔터 관련주 등 이 기술 성장 관련 종목들도 일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증시가 이란, 이스라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지속되면서 예상보다 강한 소매 판매 속에 국제금리가 급등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도 중동 정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보복을 예고하면서 불안감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3월 선매 판매도 이 0.7% 증가하면서 7.96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두 달 연속 증가세로 시장 예상치가 0.3% 증가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인터넷, IT 관련주, 뭐 기술 성장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철강업체가 1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 소식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국제강,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홀딩스, 하이스틸, 현대 비엔지스틸 등 철강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 철강 업종에 대해서 올해 1분기 주요 철강 업체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나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의 주요 포인트는
작년 4분기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 중국과 일본 수입제와의 가격 경쟁 구도가 지속되고 있고, 이 저조한 산업 수요 및 대수리 일정에 따른 생산과 판매 차질 등 우호적으로 보기 힘든 환경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연초 형성됐던 중국 수요 회복 기대감이 전국 인민 대표회의를 전후로 크게 낮아지면서 3월은 철강제 및 원재료 가격이 약세 전환됐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의 영향이 컸는데요. 중국은 건설 제조업 수요가 많아서 이 글로벌 채광석의 최대 수요처인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시장이 축소가 됐고, 더불어서 엔저의 영향으로 값싼 일본산 철강제 유입이 되면서 제값 받기가 어려웠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락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그리고 이 두나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위지트, 다날, 갤럭시아 머니터리, 티사이언티픽, 하나투자증권,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 두나무 관련 종목들, 그리고 갤럭시 SM, 아톤, 헥토 파이낸셜, K옥션, IT센 등 STO, 토큰형 증권 발행, 그리고 NFT, 대체불가 토큰 관련 종목들도 일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콩이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상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연인 악재에 비트코인 가격이 재하락을 했습니다. 코인마켓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전 대비 4%가량 떨어지면서 62,4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빗썸과 업비트에서도 한 4시경 우리나라 4시경 기준으로 한 1.23%가량 하락한 한 9,500만 도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면서 중동 위기를 다시 고조시키고 있고,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FDUSD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이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가상 자산 전문 매체 우블록체인이 바이낸스가 신규 코인을 소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초기 구매 기회를 주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이벤트인 런치풀을 통해서 모은 FDUSD의 예치액이 FDUSD의 총 발행량을 훨씬 초과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FDUSD가 1달러로 예치하면 1FDUSD가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FDUSD의 유통량이 발행량을 초과한다는 건 실제 예치된 달러에 비해 과도한 FDUSD가 유통된다는 뜻인데요. 다만 이후에 바이낸스는 이를 표시 오류라고 표명하면서 FDUSD 예치 금액을 이후 정상값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는 노르웨이 내 데이터 센터의 운영 등록과 소유자, 경영자,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 센터 규제 체계가 유럽 최초로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체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전 세계 아이폰 출하량이 약 10% 감소한 소식에 애플도 하락하면서 아이폰 관련 종목도 하락하였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인터플렉스, LG이노텍, YMT, 하이비전 시스템, BH 등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3월 아이폰 출하량은 총 5,010만 대로 집계됐는데 작년 1분기보다 9.6% 줄어든 것으로 시장 평균 추정치 5,170만 대에도 못 미쳤습니다. 1분기 감소폭이 2022년 코로나19로 공급망이 마비된 이후에 가장 가팔랐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아이폰 출하량 감소는 중국에서 판매 부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 정부가 작년에 직장 내 외국 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아이폰 판매에 부담이 됐고, 최근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올해 첫 6주 동안 작년 동기 대비 24% 감소를 했고, 그래서 지난밤 애플도 2%가량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패션 업종 1분기 부진한 실적 전망 소식에 패션과 의류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KB금융,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은행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 잘못되어 있네요. 패션 업종 1분기 부진한 실적 전망 등의 패션 의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NFM 코리아, 크리 FNC, 형지 엘리트, 영웅무역 등 패션 의류 테마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은행 순이익 컨센서스 하회 전망 소식에 은행 관련 종목들도 일제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JB금융지주, KB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은행 테마 관련 종목들도 일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B금융,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렇게 은행 관련 종목들이 일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비례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힘없이 대변수로 힘없이 하루 종일 밀리는 시장, 힘든 시장이었는데 연일 피곤한 시장입니다.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